안녕하세요. 왼곡 여사 13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 일기를 공개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함께 했던 분들하고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읽다가 그 형주 엄마에 대한 일기를 읽다가 궁금해서 여기서 살다가 저 남양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지요. 어떻게 잘 지내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일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왜 어디가 아프냐고 했더니 아프진 않은데 남편이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올 이른 봄에 수술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병바라지 하느라고 일도 못 다니고 계속 그냥 남편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평생을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렇게 이사 가서 아는 사람도 없지. 그 부부간에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또 아저씨가 병이 나가지고 그래 병원에서 또 뒷바라지 하지, 퇴원해서도 뒷바라지 하지. 아주 많이 그냥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노후의 최고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어디가 아프면 위축이 돼요. 목소리부터 위축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저께 제가 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 줄도 몰랐지요. 그냥 눈이 침침하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 봄에 면허증 갱신을 하려고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있으면은 안과 그 검사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진단서를 이렇게 띄는 과정에서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당장에 하라고 하는데 당장이 뭐 날마다 스케줄이 바쁘니까요. 제가 시니어 그 일자리 학교 그 어린이 학습 도우미로 내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나가지 취미생활도 또 연극 공연 앞두고 또 계속 연습도 해야 되지. 한 사람이 빠지면 연극은 다른 사람한테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이 연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에 또 지장이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몇 개월을 꾹 참다가 23일 날 이제 서울 학교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하고 우리 연극 공연도 7일 날, 7월 7일 날 공연하고 한 달 동안 방학하면서 이제 아픈 사람들은 그 기간 때 이제 병원에도 다니고 다음 작품 준비도 하고 하라고 해서 요 기간에 수술한다고 이렇게 어저께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연했던 곳이 우리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단체상을 받았어요. 15팀이 출전을 했는데 상 받은 팀은 2팀이었습니다. 2팀이 아니지. 하나는 개인상, 연기상 개인상 타고 다음 상은 이제 단체상. 단체상에서 우리 팀이 단체상을 받아서 우리 단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단장님이 특별히 그렇게 좋아하셔서 이번 말일날 우리 단원들 전부 다 바람소리로 한 바퀴 이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해서 꼭 하루속히 방학하자마자 해야 될 것 같아서 23일날 방학하고 24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은 저는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당연히 남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직접 제가 하려고 보니까 다양한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서 그거 선택하고 하는데도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아주 꼼꼼하게 어느 병원에 갈 것인지 그것도 잘 알아봐주고 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엄마한테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서 또 그렇게 권해서 또 병원에서도 그거 괜찮겠다고 해서 수술을 어저께 하는데 다들 혼자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내장 수술은. 그래서 저도 혼자 가서 이제 하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도 혼자 있는데 수술할 때도 어떻게 혼자 가시게 두느냐고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고 아침부터 함께 간다고 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 왔어요. 저 춘천에 사는데 그래 일찍 와서 여기서 아침 8시에 도착해서 아침 먹고 병원에 이제 9시 반까지 가기로 해서 9시 반까지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참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자식이 옆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정말 아주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내가 혼자 올 때와 자녀들 이렇게 자녀를 대동하고 올 때와는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더 관심 깊게 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아주 친절하기는 한데 거기다 더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옆에 있어서 아주 든든하게 잘 했고 또 병원에서 점심도 주더라고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보호자까지 이렇게 아주 괜찮은 점심을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먹고 수술하고 다른 데는 바로 그냥 1시간 내로 퇴원을 시킨다는데 여기 병원은 3시간을 지켜보더라고요. 입원 환자처럼 침대에서 누워있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어쨌든 자유롭게 있게 하고 3시간 후에 다시 또 정밀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잘 수술이 되었나. 그렇게 하고 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또 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했던지 와가지고 또 함께 퇴원하고 이제 우리 작은아들은 바쁘다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고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춘천으로 먼저 가고 큰아들하고 저는 그냥 여유롭게 퇴원하고 식당에 가서 롯데타워 식당은 처음 가봤습니다. 이 동네 살아도 롯데타워 갈 일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거기는 크고 으리으리해가지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가면은 그냥 바보가 돼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이왕 여기서 살고 여기서 수술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선택권을 엄마한테 드릴 테니까 마음껏 고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골라봤자 평소에 먹던 거밖에 더 골라요. 안 먹던 음식을 우리는 안 먹어봐서 또 못 고르겠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뉴가 주로 젊은이들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낙지 볶음해서 아주 맛있게 아들하고 먹고 아들이 또 집에까지 이렇게 또 태워다 주고 해서 아주 즐겁게 아주 하루 보냈습니다. 아주 말이 수술이지 아주 그냥 두 아들이 그렇게 옆에서 잘 친절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저녁 자고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진료 다시 또 사진을 찍고 다시 또 잘 봐주시더라고요. 하루 자면서 그것이 잘 정착이 돼 있나 싶어가지고 사진 찍고 또 치료를 다시 또 검사하고 약도 타가지고 그러고 왔습니다. 와서 지금 이제 맹꽁이 이거 일기를 공개하려고 지금 여기 섰습니다.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 성격이 무료해서. 그 안약을 하루에 6가지를 4번씩을 넣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약 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4번을 6가지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약 다 넣고 지금 또 시간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찍고 있습니다. 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8월달입니다. 부평 성교센터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휴가철이라 날씨는 기록갱신이라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다. 날마다 40도라고 한다. 오늘은 3시에 퇴근을 해서 포도 한 상자와 복숭아 한 상자를 사가지고 우리 찬성이 엄마 우리 찬성이 엄마 먹을 바나나를 사가지고 부평에 가서 아들 가족들을 만났다. 쇼핑센터에 가서 더위도 식힐 겸 쇼핑을 하면서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사주고 식당에 가서 직화구이로 우리는 밥을 먹었다. 시원한 장소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우리 대화도 많이 나누고 우리 찬성이 밥 먹는 거 보고 손으로 집어서도 잘 먹는다. 우리 찬성이 손주가요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아주 수저가 안 들어가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손으로 움켜쥐고 그렇게 입으로 넣더라고요. 아유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쁘고 흐뭇할 수가 없었다.
8시쯤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서 아들 가족들 사역하는데 내려주고 난 집으로 왔다. 이렇게 더울 때 홀몸도 아니고 밤에 에어컨이 없어서 우리 찬성이 엄마가 잠을 잔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짠했다. 40도 더위에 에어컨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고통이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남자들이 그 방에서 자기 때문에 어려워서 방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일하러 갈 때는 방에서 혼자 잔다고 한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살려주세요.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긴 문장으로 오늘 어머니의 사랑과 방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다.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큰 힘이 되고 든든하다는 문자였다. 나는 문자를 보며 내 마음이 또 기쁘기도 했다. 오늘 경비 꽤 썼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나님, 이 가마솥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들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리가 홀몸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입덧을 하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밤에는 더워서 잠을 못 자서 밖에 나가서 서성이다가 들어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위에 이런 일 저런 일.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연합으로 27개 교회에서 하남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미사동에 가서 교회 간식 준비할 것을 한강 뚝방, 교회에서 간식을 준 것을 한강 뚝방에서 돗자리를 펴고 맛있게 먹고 왔다. 그곳은 바람이 불고 시원했다. 거기는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한강가기 때문에 항상 강바람이 불어서 아주 시원한 장소가 되었다. 김광현, 또 경자, 금주, 권사가 모두가 좋아한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재미 언니가 오랜만에 놀러 오셨다. 몇 주 전에 큰오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니 입원한 지 2주 만에 83세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손쓸새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막내 오빠 생일이기도 했었다. 나는 작년에 올케가 나에게 그런 수모를 준 후 난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생각 없는 우리 올케. 생일집에 가서 밥 먹는 사진을 우리 자매 카톡방에 올렸는데 생각 없는 우리 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 언니는 항상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참 자주 해서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생일집에 가서 밥 먹는 사진을 우리 자매들 카톡방에 올렸는데 난 막내 올게 사진을 보는 순간 작년에 그 힘들었던 그날이 떠올라서 내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려옴을 느꼈다. 동생에게 연락 오기를 막내 올케가 화장실에서 말을 하는데 콘도 얘기를 다시 하면서 우리 넷째 꼬모는 콘도 살 때 250만 원밖에 안 냈다고 또 거짓말을 하더란다. 부부가 쌍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돈 한 푼 못 주는 형편이 남자 갯돈과 콘도를 말 한마디 없이 팔아먹은 사람들이 남자들 갯돈은 또 별도로 걷었었습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여자들 갯돈은 이제 국내에서 여행 가고 그렇게 콘도에 가서 사용한다고 여자들 갯돈은 별도로 또 따로 분리해서 냈었던 겁니다. 남자들 갯돈도 한 3천만 원인가를 그냥 혼자 꿀꺽 한 거예요. 콘도를 말 한마디 없이 팔아먹은 사람이 그런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양심을 속이는 말을 했다고 한다. 순전히 나를 무시하는 처사로 나는 생각되어서 없이도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다. 내가 관리하는 장부를 찾아서 살펴보니까 2008년도 1월부터
돈을 낸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통장으로 계좌 이체했으니까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를 띄워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콘도 최초로 살 때 원 장부를 언니가 가지고 있었는데 언니에게 원 장부를 좀 잘 살펴보면 돈 낸 기록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언니는 피하려고 그러는지 장부를 동생에게 주었다는 말만 한다. 그리고 또 동생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언니는 손의 사람으로서 너무 윗사람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무조건 묵비권이고 모른다고 하고 우유부단한 이런 행동을 언니는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언니의 행동을 보면 짜증날 때가 많다. 내가 해놓은 장부를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그때서야 너도 똑같이 낸 걸로 알고 있어. 또 이렇게 말을 한다. 일일이 따지자면 의가 금방 날 것도 같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 장부가 나는 틀림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장부를 보여주면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것이다. 언니의 생각 없이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오늘도 나를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8일 날이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바쁘게 또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반 운동 지도를 하고 영화반, 아침 조조 영화를 보고 왔다. 우리 영화 동아리가 있습니다. 3명이. 우리 동아리 셋이 맘마미아를 보았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재미있었다. 우리는 영화가 끝난 후 보리밥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또 가게로 와서 또 일을 했다. 강동지방 연합 부흥회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간식 담당이라 우리 교회에서 간식 담당이라 빵과 우유 700개를 포장을 하고 광성교회로 가서 마지막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 삼계탕을 먹었다. 2008년 8월달 새벽에 함께하는 운동하는 김영자 할머니가 아침마다 수고한다고 하며 사주고 싶다고 삼계탕 집으로 나를 오라고 해서 우리 상가 앞에 있는 지호 삼계탕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다. 수고하는 것을 이렇게 회원들이 알아주니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한다. 밥을 먹고 우리 가게로 모시고 와서 크루즈 여행 앨범을 할머니께 보여드렸다.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한참 놀았다. 할머니는 수영장에 가신다고 하며 놀다가 돌아가셨다. 다음날 날씨가 식을 줄을 모른 채 폭염이 계속 비고 있다. 며칠 전에 둘째 올케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고 해서 혼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문병을 다녀왔다. 올케는 평생을 억척같이 자식 외에는 한 것이 없는 우리 올케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자식만을 위해서. 올해 77세신데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사셨다면 좋았을 것을. 평생을 몸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몸이 부서져라 자식들만 위해서 일을 하시고 사신 분이다. 시집간 딸의 그러니까 딸이지 외손녀지요. 외손녀를 임신할 때부터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14일 날이었습니다. 8월 14일. 오늘은 오전에 너무도 슬픈 소식을 들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나는 너무 슬펐다. 우리 세론인 장인호 집사 큰아들 우진이가 38살인데 새벽 3시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베트남에 선교 중이신데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밤 비행기로
귀국을 하신다는 것이다. 내일 12시에 입간 예배를 드린다는 문자가 왔다. 우리 슈퍼셀이신 안기훈 장로님도 베트남 선교 중이다. 하필이면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때에 이런 일이 있다니. 난 종일 눈물이 나고 마음이 복잡해서 일손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종일 찬송가만 들었다. 장인호 집사는 나와 동갑인데 젊어서부터 한 교회를 다니다가 16년 전에 집사님 애들 4학년 5학년 때에 아파트를 팔아서 애들 공부시킨다고 하며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떠났었다. 15년 동안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두 아들을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애들 군대 문제도 있고 공부도 다 끝나고 해서 올 2월 달에 한국에 왔었는데 우리 교회 다시 다니게 되었었다. 교회 일에 협조도 안 하는 편이었고 하필 우리 세론으로 왔으나 빙빙 겉돌고 가끔 와서는 밥만 먹고 가는 세론이었다. 세론들은 그분을 좋게 보지는 않고 있었다. 나는 옛날부터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반가운 얼굴이었다. 세론금도 한 푼도 안 냈었다. 그러나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목사님을 찾고 우리 세론들을 그리워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지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장인호 집사 부부는 젊어서 돈 벌어서 자식 교육에 올인한 사람들이다. 본인들 노후 대책을 한 푼도 하지 못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식당 일을 하며 돈 벌기에 허둥지둥 살고 있다. 6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봉고차로 병원으로 갔다. 장인호 집사가 나를 보더니 황권사 이 새끼 아주 떠나가 버렸어 하면서 눈물을 쏟아낸다. 뜨거운 눈물로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때 같은 자식이 떠나다니 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수밖에 없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그런지 처형 한 분과 둘째 아들이 있고 사람들이 없어서 조용했다. 만호 목사가 장례 절차 예배를 드렸다. 장인호 처형을 내가 잘 아는 터라 잠시 조용한 시간에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로 심장마비가 맞는지 물어보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 모임에서 하는 말이 그냥 심장마비로 알고 계셔요 한다. 그러면 벌써 알만하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하며 심장마비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 순간 자살이구나 생각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차로 집으로 왔다. 이번 일이 나에게 왜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나는 잠을 못 자겠다. 3일을 잠을 못 자고 3일 동안 매일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하고 화정포와 추모공원까지 다녀왔다. 날마다 자세한 문자로 우리 셀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함께 참석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글을 올렸다. 우리 셀 리더인 안장로님은 베트남 선교 중이시다. 3일 동안 다니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었다. 죽은 우준이가 이태국적 역자로 여자를 결혼 상대로 외국 여자를 결혼 상대로 사귀었는데 그 이태리 여자가 23살이라고 한다. 사망 소식을 듣고 엄마와 함께 장례를 치렀으며 한 달 전에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라고 한다. 세상에. 이태리 여자가 혼인 취소를 안 하고 한국이 좋다고 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하더란다. 우준이는 직장도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혼인신고까지 미리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다. 그리고 죽은 우준이 동생 우영이가 있었는데
27살이다. 그 아들이 국가에서 연구비를 1억 원을 탔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은 또 그렇게 잘 나갔나 봅니다. 국가에서 1억 원을 연구비를 탔는데 그 문제로 나는 그 소리도 조금 이해는 안 갔다. 교수도 아니고 미국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이도 어린 젊은이에게 국가에서 그렇게 큰 돈을 타냈다고 하니 축하해줄 일이지만 마음 한쪽에선 약간 좀 믿어지지가 않았다.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만 앞으로 믿음 안에서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장례조차 다 끝나고 12시쯤이 되었다. 난 가게로 나와서 5시쯤 또 아침반 운동회원들과 5명이 미사리로 곤드레밥을 먹으러 갔다. 운동 후에 간 겁니다. 순자 언니 차로 갔다. 다들 맛있다며 잘 먹어서 초대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다. 아침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밥을 사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살 차례였다. 식사 후에 하남 뚝방길을 걸었다. 그렇게도 덥더니 오늘은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강가라 그럴까 시원했다. 다들 좋아한다. 우리는 강가 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 동안 동요를 불렀다. 7, 80대 어르신들도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동요는 잘 따라 하신다. 동요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뻐지게 하는 힘이 있다. 우울했던 내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회복되는 걸 느꼈다. 우리는 한참 놀다 또 순자 언니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 중에도 또한 이렇게 순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부터 또다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인호 집사는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소식 한 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지금도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